놈이나 정체를 밝혀. 재물이 탐나 들어온 도둑놈일 뿐이요. 남의 집 탐을 넘었으니 보청이 넘겨 죄를 물으면 그만이 문제 왜다. 도적이 쥔 장금 손잡이에 오색 수술이 매달려 있다. 그놈이 날 기만하려 드는구나.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하고. 깜찍하리요. 도둑이 뭘 가리겠어. 돈 대만한 거 죄다. 부리부리부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누구냐 넌? 정녕 이런 뜻이 그렇다니 가차없이 참수하고 아무도 못 찾게 땅속 깊이 파묻어주마. 부천을 떠도는 원기나 때가. 개인적인 처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을 감찰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니 사유에 따라 처벌은 언제든 가능하지. 또한 네놈 죄를 물어 네 흉쪽까지 참수할 것이니 각오하거나 날 죽이려 하고도 네놈 일가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지금 제 혈족까지 놔줬습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자식들 살리고자 선택한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숨만은. 지금 살려달라 했느냐? 돈이 필요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사원 영가가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가 누군지 아는 걸 보니 넌 분명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집에 침입한 것이 틀림없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네놈 목숨은 살려주마. 그 대신 한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시킨 짓이냐? 그렇게 윤자명이란 자의 3단계 계획에 따라 제1단계는 소인이 막기로 부천을부터 치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비명소리를 잠재워도 비 오는 날을 택했고 실행 후엔 폐물을 거듭함으로써 강도 수행으로 위장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대체 어느 선에서 이 큰 그림이 그려졌는지 궁금하였으나 근데 알지 못했고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오니 어디 진상을 밝힌 공로를 인정해 주시오. 소인도 일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대감. 함영하신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알아냈는가? 예, 일단 한양에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좋게 50명은 된다 했습니다. 한양의 신명이라. 계획을 세울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에 큰 문제가 없겠고. 자네, 내가 함영하기 전 전지수가 뭐하는 자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대략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만 실상 만나보니 보통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설화나 고전소설을 생생하게 읽어주는 일이라죠. 분주한 사람들의 걸음을 붙잡곤 울리고 웃기고 탄식하고 가슴치게 하는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실로 태평한 세간 만평이로군. 그런 자들이 생겨나고 성장한 지 수년이 넘었다는데 이제와 세속을 논한다는 게 사업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풍속에 대한 관찰과 사찰은 집행의 직책을 맡은 자네서가 아니었나? 송구합니다. 무리들이 소수인데다 하찮은 직업이라 판단하여 저는 탐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방심의 틈새로 목숨줄이 이어지고 끊어진다는 걸 왜 모르는가? 헌데 영감께서는 어인일로 역정을 내시는지요? 박천의 그놈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네. 사관원 수령님 대사관 영감 말씀이십니까? 무슨 연유로요? 몰라 묻는가? 사원비의 견제를 무너뜨리려고 소론 놈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는 거란 말일세. 소론 놈들이 노론 중추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려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 이판대감을 그렇게 낙마시키더니 이번엔 사원부의 심장을 향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미 이판에게 써먹던 수법대로 하찮은 것에서 큰 비밀을 찾아냈어. 최근에 발생한 여러 흉흉한 사건들을 빌미로 사관원 관료들을 부추겨 탄핵 상소를 올리려 했던 걸세. 흉흉한 사건이라 하셨습니까? 꾸지람하는 애비를 칼로 찌른 천인국노할 친부살인 사건이며 병든 어미를 물에 빠뜨려 입사시킨 비정한 딸자식 사건이며 늙은 부모를 굶겨 죽인 산에서 굶겨 죽인 아들내의 사건같이 천륜을 어긴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가 싶더니 그놈이 기어코 그걸 부실로 삼았다 이 말일세. 그런데 그런 광범위한 폐륜의 문제를 사원부의 소임이라며 탄핵을 주청하기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무리일 겁니다. 개인의 성정과 품행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인 억지 무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야. 무리한 시도도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이면
진실로 변하는 게 정치인이 말했어. 모략을 자기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는가? 질약, 정적을 일거에 제거하는 보이지 않는 복원이지. 하면 상소가 오르기 전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네가 심부름을 다녀오고 있어. 사원부의 해결책을 미리 제시함으로 박천행의 의도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에서. 그게 전기수였습니까? 순간 떠오른 착상이었지. 최근 전기수라는 신직종이 만들어져 사람들 관심을 끌고 홈도 좋다니 그런 자를 찾아내 효행이 미덕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시중에 퍼뜨려 홍보한다면 유교 이념인 인리의 지시는 구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전기수를 떠올리신 거라면 분명 묘수이십니다. 필히 전화 끼워서 영감이 올린 기특한 방책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방책이 좋아도 내용이 부실하면 속빈 상정에 불과한 법. 얘기가 귀해라. 선수를 뺏기기 전에 효와 관련된 얘기를 찾아 널리 보급하는 게 급선무이지. 그렇잖아도 소설 목록에 대해 물었더니 춘향전, 오유란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의 이야기만 각기 소설의 내용을 말하는데 효와 관련된 얘기로는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신청전이라. 예, 전례로 내려오는 설화소설인데 내용으로는 심청이라는 처녀가 안전뱅이 불구아비를 죽는 날까지 분명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면 얼추 의도에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군. 전기수들 중 분명 실력이 뛰어난 우두머리가 있을 것. 그 자에 대해 알아보게. 이미 파악했습니다. 10만득이란 자로 책을 보지 않고도 좌중을 압도할 만큼 이야기를 만들어낸 솜씨가 출중하고 사람들 넋을 빼놓을 정도로 일감이 좋아 모두를 그 자처럼 되기를 소원한다 했습니다. 청계천 지역을 관할하는데 그 자를 기다리는 청중들이 능히 천은 된다 했습니다. 그 자를 당장 내 앞에 데려오게. 내용을 시세에 맞게 정리하고 통일시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케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세. 나지기로 추상전하를 아래랄 터대.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자하면 놈들 기세를 꺾을 좋은 기회가 되겠군. 박천행. 근데 놈들 기세를 꺾을 예리한 무기가 떠도는 잡설이 신청전이라. 이리 구부러진 길을 따라 바람과 한 몸뚱이가 되어 몸을 키웠다 줄여가며 큰 바위는 훌쩍 넘고 높은 나무는 사뻗 뛰고 깊은 강은 훌쩍 건너고 논밭길은 축지로 나르니 이게 사람든가 귀신이든가. 큰 산 두어 개를 넘다 보니 길동도 목이 말라 심산유고 계곡물을 발견하고 그 속에 몸을 던져 거침없이 빨아들였는데 숨가삐 목구멍에 물러나가는 소리에 계곡에 널리 발길이 유동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위 뒤 너는 동굴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수백의 도적들이 무슨 일인가 뛰쳐나온 길동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 담배들 길거리하니 조심스럽게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이곳을 찾아왔는가. 이곳은 영웅들만 모여 사는 동굴로 아직 도령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만일 우리와 함께 뜻을 펼칠 생각이 있다면 저 바위를 들어보게나. 그 말에 길동이 답하지. 나는 한성 공판서의 천첩 소생 길동이라 하는데 세상에 천대를 받지 않으려 사방팔방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중에 우연히 이곳에 당도하여 여러 호걸들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하고는 세 아름이나 되는 바위를 돌멩이들도 축혀들어 날려버리니 도적들이 그걸 보곤 눈은 휘둥그레 입은 쩔 몸은 저리저리 손은 부들부들 그리고 절로 무릎을 꿇고는 하늘이 도우사 천하 창구를 내려주셨다면 무리를 이끌 두령이 되어달락한 무기로 정하니 길동이 이들을 통해 삐뚤어진 세상 바로잡을 기회라 여기고는 회의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길동이 나간다. 세상을 밖으로 우리가 나간다. 세상 그런데 가슴에 묻고 사자성 하늘에 묻고 없는 사람 구제하고 강한 사람 얼음날 밀어 길동이 나간다. 우리가 나간다. 야, 저 양반 내 얘기에 빠져서는 입을 벌리는 품새야 당연하다 쳐도. 그 구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와 지독하게 코를 찌르고 있구려. 아니 숙지가 풀고 나오시지
내 얘기가 뭘 그리 좋다고 초석 안 가리고 나만 졸졸 따라다니시는지만. 자, 이 순례기가 나와서 얘긴데 소설 얘긴 잠시 젖혀두고 재미삼아 맛있는 순례기나 잠깐 해볼까나? 참으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다니 하여간 천하의 그 몹쓸 놈은 술놈이다. 언필진 술 마실 땐 술을 좀 알고 처마시면 좋을 듯한데 아이 맛도 모르면서 처마시니 그런 술은 풋술이라 하고 뭔 한이 서렸는지 싸울 듯이 처마시는 술은 주전, 안주 없이 처마시는 술은 깡술, 미친 듯이 처마시는 술은 광음이라고 하지요. 술 기운이 불그스름하게 얼굴에 올라오는 모습은 우럭우럭하다 하고 술 기운이 얼굴 밑이 불푸면 불파하다. 또 술 기운이 몸에 돌았다 알맞은 상태가 되면 더 나하다. 술에 취해 눈시울이 기승칠해지면 간장질환하다.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은 거드레하다. 아 흐리다 못해 어렴풋한 것은 알큰하다 알딸딸하다 하는데 대취하여 정신을 못 가누면 곤드레만드레하다 말하는 것이요. 술을 잔에 조금 부족하게 채우는 건 반주, 거의 채우는 건 부부, 넘치게 따르면 안담이로라 하고 나무로 만든 술잔은 배, 물소, 뿔로 만든 건 삭, 쇠로 만든 건 삭, 쇠뿔로 만들면 귀라고 부르지요. 자 어떻습니까? 술 얘기 들으니까 술 생각이 술술 나지요? 아,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술을 마시니 술이요 술이요 술이 마술이라. 하지만 내가 읊던 홍길동전 마저 듣고 마시면 더 좋을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달려가보자. 아니 그런데 웬일로 신명이 안 나는 것이냐. 아이 하여간 정기서 어르신 노래는 워낙 구성져서 술 맛을 쫙쫙 돋는다니까요. 얘기 잘해, 노래 잘해. 그러니 어딜 가든 여자들이 줄줄 잘했지요. 이야, 내 인기가 겨우 노래와 말솜씨 덕이라니 이거 기가 차고 열이 막히는구나. 다른 인간 다 젬병이라고 쳐도 이 잘생긴 외양망으로도 팔도 여자들은 쥐내 소나기에 치우치고 사는 이것이다. 왜 안 믿긴다는 것이냐? 예전에야 그랬을지 몰라도 이젠 세월이 살짝 지났잖아. 시간 풍부가 거저 지났겠어? 또 모르지? 사초를 잘 어울리는다게 그러지? 오사라이그 남녀 산열지사는 원초적 감정이라서 본래 나이 먹은 걸 안 따지는 데다가 안수해, 접수하, 해수열로 타고난 기운이 작동하는 것이다. 요구사.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접시에 안주 담아오라고 하셨어요? 무식하기는 기러기는 바다 찾고 나비는 뿔 찾고 개는 구멍 찾고 뭐 그런 얘기다. 거기는 이몽룡이가 춘향이 꾸일 때 하던 얘기가 내 얘기는 아니다만. 많은 소설에서 멋들어진 말 몇 개만 인용해도 여자 여러 찾겠어. 아이고 잡고 싶은 건 거다 이거사. 아니 그런데 너 오늘따라 홍안이 어쩜 이렇게 귀여우냐? 응? 으이그 하트 말도 잘하시오. 살림을 차리자고 해도 안 한다 못한다 겁난다 하시고. 아이고 풀 먹는 염소에게 고기는 독이지. 아 몸뚱이가 짐땡인데 나 하나도 버거운 놈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저 혼자 살다가 울적하면 노래하고 기분 좋으면 시집고 답답하면 유람하고 안긴 낙도가 나에겐 무릎 놓을세. 편산에 가득 두어 취하도록 마시다가 만나 이별 찾은 중에 남은 것을 헤아리니
산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민양 날 반기는 너무 좋아. 깜짝이야. 이신지요. 흥해겨우 혼자 눈이가 선비님 눈총을 지켜두루 맞았습니다. 자네가 10만댁인가? 눈빛을 뵈니 술 알고 찾아오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저는 니신지 도둑 생각이 나질 않으니 당최 송구했었거든요.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게나. 내 이 사람과 긴히 할 얘기가 있네. 예. 아까 자네가 설한 홍길동전을 들었네. 그 듣던 대로 솜씨가 대단하더군. 그래서 말인데 나와 은밀히 가졌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동행할 수 있겠나? 허락 없이 제 힘을 깨신 무리한 분이 뭘 믿고 제가 합니까? 술 마시막 오리려던 찰나이니 자리나 비켜주시지요. 자네가 그 일로 버는 잔돈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준비되어 있네. 맛백이라도 쬐고 보여주시든지요. 말로만 넘쳐나는 부잣집 참장보다 잔돈풀이라도 거지 맛돈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당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의심이 많은 자로고. 놀랄 건 없네. 그건 아까 자네에게 들은 이야기 값으로 하지.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부담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무리 돈 때문에 하는 일이긴 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곳에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별것 아닌 제 재주를 탐하는 자들이 더러 있거든요. 돈벌이에 날 이용하려는 사당패 wal패들 같이. 내가 저 사단패 왈패처럼 보였다니 그거 참 유감이구만. 이유는 가면서 설명해 주겠네. 자네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이 있어. 그분께서 자네를 꼭 데려오라 하시네. 제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 하긴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뭐가 그리 두려운가? 이 일로 먹고 사는 것 아니었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날 따르면 돈도 얻고 명예도 얻으지. 이거 내 말이 흰소리로 들렸나 보구만. 아이고 이건 눈빛을 보니 얼굴을 보니 이거 절 해칠 분으로 보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뭐 제 능력이 필요한 분이시라 했으니 믿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거 당시 수사자들이 많아서 내 앞장서지. 이거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슬퍼런 사헌부의 대성들께서 전기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날 모시러 오다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가? 하는 일이 사람 잡는 일인지라 이거 집무실에서조차 냉기와 살기가 섬뜩히 느껴지는구만. 오금절이 교실이 네가 10만댁이냐? 그렇습니다. 말솜씨가 조선에서 제일 간다지. 가진 지식은 없지만 세상 사는 이치 정도는 조금 깨닫고 살다 보니 그런 쪽에 재주가 있다는 소리에 자주 듣지요. 아까 예. 숭고합니다. 혀 어디든 일신이 편안해야 말이 잘 나오는 특의 체질인지. 여기 오면서 널 만나고자 하는 대략의 취지는 들었을 것이다 그러했느냐? 예. 말을 어렵게 애들은 바람에 다소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만 이거 정리한 즉선 지금 천륜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많아 민심이 흉흉해졌으니 효행을 얘기거리로 삼은 소설을 보급시켜 백성을 선도할 필요가 생겼다. 예,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그런 취지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조선 백성으로 태어나 그런 대의에 동의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정치하는 분들의 소임이 아닌지요.
신료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그런 자를 찾아내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전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 그런 막중한 임무를 미천한 제게 부여라도 하겠단 말씀이십니까? 조선 제1의 전기수라 했으니 그 능력을 사서 시대적 사명을 같이 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글자를 깨치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지만 듣는 기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니 너의 할 일이 왜 막중하지 않겠느냐.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생각이다. 예, 공으로 하는 일이 아닌다면 뭐든 못할 게 없지요. 남을 해하는 일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늘 하는 일이 뭐 충분한 대가까지 약속하셨으니 제 능력으로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면 피할 이유는 없을 듯 싶습니다요. 아니요. 좋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은 주상전하께서 특별히 제거하신 내용으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라 명하신 일이다. 아니 어째서 나란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지요. 널리 알리고 퍼뜨려도 시원찮을 방송에 계몽의 목적이 드러난 이야기에 너 동감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나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소설의 순수는 사라지고 그 역한 거부감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옳다니 듣고 보니 들었습니다. 하여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넌 사원부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함부로 외출하는 일도 삼가히 할 것이다. 아이고 일을 하십니까요? 이 낯살이 되도록 이거 속박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 놈인지라 그리 기대라 하시니 이거 머릿속이 뱅뱅 눈앞이 캄캄. 이거 큰일 났습니다요. 아까도 얘기값을 받았었는데 이리 큰 돈을 착수금이다. 일이 성공에 맞추고 나면 10배가 더 지급될 것이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10배? 예, 하명하신 일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제가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이 가설한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들었다 맞느냐? 있지. 어떤 것이냐? 예, 고려부터 구전내온 얘기가 하는데 작자는 미상인 채로 꾸준히 변형돼가면서 여태껏 살아남은 유일한 효행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과는 달리 아직도 변형과 첨삭이 끝나지 않아 이거 중구난방인데다가 천기수에 따라 그 내용도 들쭉날쭉인지라 아직 이 얘기에 틀을 못 잡고 손대를 많이 타는 불우한 소설입지요. 대략의 줄거리를 말해보거라. 예. 옛날 황해도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무지명의 식만이가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호래비로 눕다 화정일부구산 영마을 곽씨 부인과의 눈이 맞아서 늦지막히 심청이란 딸자식을 얻었으나 생김새가 옹색하고 근천스러워 크게 귀여움을 주진 못했어도 박색에서 효심난다고 부모를 귀히 섬기며 말 따르길 하늘같이 여기니 아이 기르기가 그렇게 수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학교가 약초를 산을 헤매던 중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겨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는 통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으니 그 후로 평생을 장애로 사는 안전뱅이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게다가 곽씨 부인이 화전밭을 일구다 몸에 불이 붙어 타 죽는 천병까지 겪게 된 후 졸지에 청이는 불구하비에다가 어미마저 1년 딱한 심사가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학교는 불편한 몸으로 동량을 잃어 근근히 딸과 함께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심청이 10여 세가 되자 아비를 방에 앉히곤 상일과 남의 집사리로 가게를 꾸리며 지급정성으로 불구하비를 봉양합니다. 하루는 청이가 남의 집 음식 썰비하러 나가는 것을 학교가 보사타나가 딸 오기만을 꼬박꼬박 기다리던 중 지나던 의원이 학교에 다리 아픈 처지를 듣고는 행운일세 행운이야. 응? 그 안전뱅이만 특별히 낫게 하는 명의가 한양에 있는데 뭐 그분의 침술만 받으면 반년도 안 돼 걷다가 1년에 이르면 뛰어다니는 기적을 경험하지. 그 침술이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뭐 지금 접수해도 좋게 1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그분이 요행스럽게도 내 당숙이라 이 말일세. 당숙님께서 원치 않으시어 환자를 직접 부탁하는 일은 내 하지 않고 살아왔네만 자네가 워낙 측은의 선심을 쓰는 것이니 그 치료비조로 쌀 100석만 준비하면 내 특별히 주선해 줌세. 오늘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나지 못할 거야. 다리를 고쳐주겠단 말 귀가 뺑 학교는 덜컥 그러겠노라 약속을 한 후 어쩌질 못해 끙끙 앓기만 했었죠.
나중에 심청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쌀 백성이 누에 아까울 것이냐며 조석으로 부처님 좀 빌고 빌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한편으로 사방을 다니며 쌀 구할 곳을 수소문하던 차에 심청의 처지를 든 해주 땅 만석지기 홍노인이 심청을 불러 넌듯이 말하기를 여기 땅이 비었네. 그래, 자네가 별땅 주인으로 들어온다면 내 기꺼이 일백석을 내지. 새도 못 낳는 주제에 나이만 처먹은 안방 귀신이 하나 있는데 내가 더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 그 효녀라 했으니 어찌하는 게 아비 소원을 이루는 길인지 말 안 해도 잘 알 거야. 생각해보고 답주게나.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었으나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은 채 그 청에 응하게 되고 학교는 딸을 늙은이에게 파묻다는 죄책감에 땀을 치며 울게 됩니다. 헌데 홀리는 심청이 가마에 실려 꾸역꾸역 홍노인 집으로 넘어가는 도중 산중에서 화덕대 습격을 받아 그만 두목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심청의 효심을 자자히 알고 있던 한 도적의 도움으로 야반 도주를 시도한 바 이를 한 도적대들이 청인을 쫓으며 활을 쏴대니 그 양이 마치 장마철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결국 청인 어깨에 화살을 맞고 산 아래로 낙상하였는데 청이 앞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북촌에 키워진만한 백학 한 마리가 나타나 진퉁에 오르라고 울어댑니다. 심청이 학등에 올라 하늘로 오르니 뒤쫓던 도적들은 닥쳤던 개꼴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밤새 날아 백향이 내려진 곳이 매화가 만발하고 과실이 풍성이 열린 화평한 마을. 학에서 내리자 어깨는 씻은 듯이 나고 얼굴엔 보살 같은 후광이 돌았습니다. 소문나자 그곳 목사가 귀인이라 여겨 혼인을 청하였던 바 하루아침에 청이는 사대부가의 안방마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 돌팔이 친쟁이에게 돈을 다 날리고 주정뱅이가 된 학교를 수성은 끝에 찾게 되면서 두 사람은 눈물에 부녀상봉을 하지요. 목사 장이 된 한주는 그때부터 관에 소속된 명의에 의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 탈의를 고침으로 청의 효심이 아비병을 낫게 하였다는 말과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이요. 다한 것이냐? 다한 것입니다. 이야기 거리가 허술하고 진행이 단조로운 데다 논리마저 무너져 요령부득이고 심청의 고행이 소소하여 시시하게 느껴지는 데다 위기 탈출 방법이 느단 것도 진비에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 결국 효행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심청인가 애비의 치료비를 얻기 위해 늙은이 죄치로 시집가는 정도가 이 소설이 지향하는 효의 핵심이라는 말인 것이냐? 그 부분에 무슨 가슴 뜨거운 감동과 비통함이 있다는 것이냐? 아예 효를 강조한 부분을 생략하여 그런 감이 없지 않으나 아비를 봉양한 구절들을 뜯어보면 한 장 한 장 절절합니다. 게다가 서민들의 삶인지라 비장한 맛이었고 위기 탈출 방법이 느닷없기 증비에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심청전은 방금 지적한 모든 것을 보완해야 할 텐데 할 수 있겠느냐? 아예 뭘 하시라는 건지. 언어는 유리하고 사건은 진지하며 인물의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주인공이 겪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듣는 이들에게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켜 감정의 청화를 불러오는 비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고전의 정통성을 담보하고 생명력을 얻으며 실천의 본보기로 남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전 쓰는 게 전문이 아니라 읽어주는 게 전문인 사람으로. 너는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가슴을 흥을 돋구는 재주가 특출하다 하였다. 이제와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렇다 하여도 장작을 근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위인이 아닌지라. 일단 화적대 출연 일지를 삭제토록 하고 그리고
심청이를 늙은이에게 팔아넘긴 애비에게 가해진 실제적 고통이 없다. 그저 딸이는 슬픔에 땅을 치며 주정뱅이가 되는 것으로는 사필비정의 논리가 무색하다 할 것이다. 아니 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렵고도 고단한 난제로 인해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이것은 주상전 앞에서 네 입으로 실제로 구현될 내용이란 말이다. 지금 주상전 앞에서 제 입으로 구현한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전하께서 기꺼이 들으시겠다는 유언을 하셨다. 전하께서는 이달 29날 원향행차를 하시는 것인데 저녁 만차로 자리가 심청전 발표의 장이 될 것이다. 20날 남짓 남았느니라. 전하께서는 품격이 하늘에 닿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첫 것들이 쓰는 어이로 전하의 운명을 어지럽혀서는 아니 될 것이야. 격을 갖추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만 주상전하 용안을 뵙고 소설을 읽어드린다니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던 제 마음을 네가 조선 제일의 전기수로 하여 너한테 천재의 이루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고자 하는 일에 해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미적하나마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 해야죠. 인물이 미천하면 얘기도 천박해지는 법. 신학교의 학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그의 처도 응당한 수준으로 격상하여 소설한다. 닷새 말미를 주겠다. 아기에게 틀을 새로 짜긴 실이 촉박하라. 성실껏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야 당신. 언어는 유려하게, 사건은 진지하게, 인물 성격은 영구적, 구성 논리적. 야 그게 말이 쉽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냐 말이야. 내가 괜한 약속을 한 건가? 아니야, 임금님 앞이잖아. 일단 해보는 거. 그러자니 주인공들 인물 설정이 분명해야 해. 파란만장한 사건을 만들어갈 사람들인데 성격 구축 없이 얘기만 얼기설기 엮었다간 어설픈 이야기 조합이 될 게 뻔하지. 인물 구축에 요소로 뭐가 있지? 야 이게 뭐가 잡힐 듯 가물가물. 이게 뭔가 떠오를 듯 스멀스멀. 제 이름은 심청, 당년 18세, 키 5.6촌, 체중 13반. 일단 굉장히 예쁘다는 설정을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색에서 효심이 나온다니요. 그 편견을 보기 좋게 깨트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제목이 제 이름을 딴 심청전인데 외연과 내면에서 부족함이 없애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소화, 얘기 등을 얘기하셨는데 머리가 총명하여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능력자일 뿐 아니라 문장에 능하고 시문에도 눈을 뜬 천재적인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이상형의 여자를 천중도 신중에 오롯이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듯 부족함이 없애할 거예요. 우아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고 문장 높고 효심 깊고 음식 솜씨까지 으뜸인 여자. 결국 심청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품성을 전부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은 심학교.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보다 젊게 되면은 아무리 안진뱅이라고 해도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비난의 단초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라도 한 65세 정도의 고령은 돼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역시 양반 가문에 문벌 높은 집안으로 설정해야 우리 심청전의 격이 높아지리려 봐. 의당 내 직업은 그 천한 심만이는 아니야 될 테고, 그리고 내 이 신체적 결함 역시 글 공부를 고집하다 생겨난 필연적 상황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더 그럴듯해질 거야. 그렇다고 날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청이할 바가 별로 없어지거든. 몸이 붉으니까 마음까지 불구가 돼서 모든 걸 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그려야 우리 청이 활약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아참, 난질뱅이지. 좋아. 그 인물은 지금처럼 설정하는 거야. 아내인 곽시부인 역시 사서에 통달하여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자로 만들면 격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두 사람의 금슬과 합의 그렇게 해서 완성. 또 하나! 그 청일 낳고 5년은 너무 긴 듯해서 하는 얘긴데 내 생각엔 말이야, 박씨 부인이 청일 낳고
한 서너 달 만에 병들어 죽게 하면은 이 헤어지는 모녀의 정한도 살리면서 내가 이 동네 부인들한테 젖동량 하는 장면도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젖동량? 어. 옳다니. 야, 그런 게 있었군. 야, 이거 젖동량으로 얘기를 바꾸니까 갑자기 가슴이 쩌릿해지면서 비극성이 후끈 고조되는데. 아 그리고 말이야 그 화적 때 나오는 장면을 삭제하자고 했으니까 그 청이가 늙은 지주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대목은 난 바꿨으면 좋겠어. 딸 일백석에 첩으로 들어간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청이의 저 고결함이 완전히 이거 훼손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많은 쌀을 주고 저의 희생을 담보하는 조건이 되려면요? 황해도라면 서해면에 있고 어부가 많고 배도 많고. 아, 가만서 그쪽 지역이면 무당각시 옛 관습이 있는 곳 아닌가? 잠깐, 야, 무당각시 얘기를 끼어들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야, 이거 머리가 복잡해졌어. 자, 일단 모여. 그러니까 성인 해신제의 제주가 될 생각시가 된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신청 나이 18이 되다. 얼굴은 국색이요 재질은 비범한데다 문필 또한 유려하여 여자 중에 군자요 새 중에 봉황이요 꽃 중에 모라이었던 것이다. 하루는 음식 설비하러 나간 청일의 학교가 마중하러 대문 밖을 서성이던 것을 지나던 의원이 유심히 바라보다 측은하여 이르기를 됐다. 어휘의 품격을 알아보고자 했으니 사설은 그 정도면 좁아다. 이유는 내용만 집약하여 대략 설하거라. 예, 저번에 들려드린 대로 지나던 의원이 다리를 고쳐보겠느냐고 제안을 하자 덜컥 그러겠노라 약속을 한 후 어쩌질 못해 끙끙 앓는 심학교 대목은 원작과 같습니다. 허나 해결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석직이 홍노인에게 풀려가는 대신 황주의 풍어를 기원하는 해신제의 제주가 될 생각시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쌀 100석을 받고 해신제를 올려준 무당이 되기로 말입니다. 제주가 되면 평생을 무당으로 살아야 하는 무당각시의 옛 관습을 소설에 적용했었죠. 그렇게 서해선상에서 죄를 치러준 풍랑의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심청이 추락해 한없이 바닷속으로 내려앉을 적에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용왕에게 전가를 띄워 즉시 심청을 교자에 태워 지상으로 올려보내라고 명을 하지요. 이튿날 용궁 교자인 연꽃에 올라 바다에 다시 떠오른 심청을 본 사람들은 이를 경이롭게 여기니 소문을 들은 임금 심청을 아내로 맞아 가래를 치릅니다. 왕후가 된 심청은 못내 그리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안전뱅이들 모조리 초대하는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는 소설 말미에 얘기의 규모를 키우고 감동을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지. 한편 아주 심성 고약한 동덕내란 여인을 만나 가진 돈과 집을 모조리 뺏기는 거리에 버려지고 맙니다. 여기서 동덕내는 심학교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한다는 계산 영감의 뜻에 따라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극적 장치로 설정한 60만원 동네 여인입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궁궐에 타다 막바지 잔치를 벌이던 학교는 드디어 왕후가 된 딸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국구가대 어이에 의해 다리병을 고치니 이를 일러 사람들은 심청의 효행이 하늘에 닿은 것이었다 말하였고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했느냐? 다 한 것입니다. 원본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적어도 그보다는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란 무엇이냐? 예, 갑자기 물으시니 그게 뭐니까? 행복함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본성.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루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달성케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일.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대체 안 하던 말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재미가 네가 설한 소설 속에 담겨있다. 아직은 제대로 살이 붙지 않아. 이 허술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라 남은 기간 진념하면 더 진실한 소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네 얘기엔 감정이 과잉되어 넘쳐나고 천박한 인간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자로서 차마 특별히 민망하였다. 넌 그걸 재미라 했으나 내가 추구하는 건 탐민이라. 탐민은 순구함에서 오는 법, 순구함은 세밀한 사실성에서 오고 사실성은 진실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 고매한 탐미를 어찌 천한 인간의 속성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냐? 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태어난 인간의 기본 속성인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살려보려 했다는 것이지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갈망하는 삶의 감동이고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말이 말을 낳았나? 내가 너무나도 가속이 붙었어. 어쩌자고. 그런 감정을 질풍노도하는 것이다. 지나고 나면 감정의 쓰레기만 남는 허무의 최적. 그런 관점에서 나의 지침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내용이 몹시 부실하였다. 사실성이 결여된 옥황상제나 용궁장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말미에 나타난 심성고약한 여인의 등장은 그나마의 희미한 비극성마저 천박한 희곡으로 추락시켰다. 심학교의 사필 규정을 어찌 천한 여인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냐? 예, 친근한 우리 주변에서 찾은 것이지요. 그건 저 소설적 즐거움을 고려해서 생각해낸 깜냥의 장치로서 이름마저 더 대학적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참으로 이야기에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그 엄격함이 인간을 숭엄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인해야 할 것이야. 인간에겐 관습적 생각과 형식에서 벗어나고픈 이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에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 인간의 본성인 낭만으로 보았습니다. 고단하고 박박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그런 공간마저 박탈한다면 그건 인간의 참모습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야, 이게 내가 하는 말의 수준이 저들과 같아졌어. 그동안 내가 해오던 일이 하나의 지식체계를 흉합돼서 내 언어를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허무한 상상은 삶을 갉아먹는 버러지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나의 고전적에서 너의 낭만적 상상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거라. 하지만 너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이것은 너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나와의 합작품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거라. 그런 뜻에서 네가 한 이야기에 심각한 오류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오류를 하셨습니까? 제주를 맡은 무당가 씨는 평생 처녀로 두어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얘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둔 게 생명인데 그렇게 되면 임금과 가래를 치른다는 이 소재의 끝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냐? 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미처 그 부분을 파악치 못해 송구하오나 말씀을 듣자마자 금세 대비책이 떠올랐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냐? 심층 해신제 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신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실제 산 사람을 바다의 제물로 바치는 설정이라면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효심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시죠? 뛰어난 작품이다. 그건 효심이고 희생이고 설신성입니다. 제물로 몸이 던져질 바다의 신명도 찾아 넣어. 인담순! 인담수. 떠들면 삼인인생이시라. 실제 소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서해에서 경랑이 바닷길 중 최고 으뜸이 인담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연꽃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단호히 삭제하거라. 옥황상제나 영궁의 장면처럼 허랑한 얘기는 망상을 부를 뿐이다. 효심을 상징하는 대목으로 청중들은 분명 그 부분을 백미라 할 것입니다. 사족이라 할 것이고 가당찮은 미혹이라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청중들과 호흡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무한 상상의 대응은 사실성과 진실성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진실성은 상상을 닫는 항아리 속의 이 고체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장엄하게 이야기 흐름을 이야기하는 강줄기 속의 율체 물질과 같은 것이다.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 뜻을 범하지 말거라. 그리고 인물 구성에도 영웅성이 심히 부족하다. 그저 모든 사건의 우연의 일치일 뿐 심청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없다. 수동적인 여인상에서 누가 아름다움을 엿본단 말이냐. 심청이 인당수 빠지기 직전 배가 난파되도록 만들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을 타고 천국으로 가거라. 그리고 단지 신비스러운 여인이라는 이유로 황제와 혼인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문필적 소질에 반하여 황제가 다가오게 하라. 이게 인물의 영웅적 개념이고 비장말 숨어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영웅적 비약이 손쉬운 결론을 위한 꾸밈의 자기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개연성의 바탕을 둔 극적 과정은 꾸밈의 자기가 아니라 연임의 작술이다. 특히 비극성을 높이라 했으나 넌 말미를 행복하게 결말지었다. 그건 삶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의 심중에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삶의 진중함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애비를 만나는 장면에서 심청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으므로 가슴이 터지든 그리움이 뼛속 깊이 다다라 그 절정으로 죽듯
심청을 처절하게 죽여라. 듣는 사람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이것이 내가 구상하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것이 대선영광과 다르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슬퍼 아름다워야 하고 아파도 희망이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감정이 전편에 녹아들어 듣는 이로 하여금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저항인 것이냐? 저의 생각을 배려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주상전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다. 주상전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닥쳐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심청이 근본 없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녀의 탄생을 심오하게 해야 할 것이고 효심의 크기를 위해 쌀 100석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더 할 말 있느냐? 사흘 말미를 주겠다. 그때까지는 더는 수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왜 대답이 없느냐? 알겠습니다. 어딜 가시는가? 설마 야반 도주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호르몬이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10년 전에 죽어서 귀신이 된 어미가 다시 죽어간다는 전가를 해왔다. 아하하, 예 장모를 말하는 겁니다. 전 장모를 친숙하게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런 쉬어 터진 노총각에게 잊지도 않은 장모가 죽는다는 전가를 해왔다. 송구합니다. 시평강이 대선 영감이 요구하시는 소설을 재구성한 능력이 부족해 갑갑한 마음에 일순을 피해보고자. 자넨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네. 안타깝게도 대사원께서는 이런 경우 정책의 비밀이 새나갈 것을 염려하여 가차없이 처단하라고 하셨다. 전기수는 세고 셌으니 또 구하면 그만인 거다. 그럼 자식에! 진정은 초조하네. 연일 암몬만 구하시고 도대체 그런 고집불통인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도무지 내 가슴이 움직이질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까. 이거 봐 심청, 심학교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나 답답해 미치겠어. 아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사흘 말미를 술로 다 보내고 이제 어쩌실 셈이세요? 전기수는 감흥으로 책을 낭독하지. 근데 그자가 내 흥을 다 뺏어가 버렸어. 신령이 나지 않는 고전적 사고로 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소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데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아니 찌 우겨서 그자와 맞설 게 뭔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던져주는 돈 받아가지고 나오면 우리 그만 아닌가? 그게 그렇지가 않아. 난 주상전하 앞에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 그땐 전하도 감탄할 만한 최상의 언변으로 전기술에서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가 무슨 흥을 돋우고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 아이고 어려운 묻어나실까? 아니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예 대사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동의만 해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놓은 거야? 대영감은 내 엄격한 말을 감췄어. 모든 걸 나이가 빠진 고전 형식에다 맞춰놓고 예외가 생긴 걸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난 인간이 가진 이 자연스러운 상상력으로 어느 영역에든 닿을 수 있는 이 혼백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희망이라고 재미지게 추구하는
낭만적 존재가 아닌가? 야, 이게 무슨? 이제 내 생각이 평설과 이를 정도로 완전히 트인 것 같아. 참 이 일을 어찌 감당하려는지. 아휴, 큰일이긴 하네요. 주인님의 얘기가 살아나야 우리도 그 얘기 안에서 활활 날아다닐 수 있는 건데. 내 말이 날아다니는 새보야. 너 거기 앉아. 너 저기 앉아 하는 꼴이니. 아, 뭐야 이거? 누가 왔나 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미 등청을 했어야 할 사람이 자기 방에서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다니 자네가 감히 대사한 영감을 능멸하자는 것인가? 송가오나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집혀 얘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대사원 면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 성통을 몰라도 유분수지. 어쩌자고 고든 목숨을 지닌 그분과 대적하려는 것인가? 명하신 대로 수정하고 설하신 대로 첨가하면 그만 아닌가? 마음이 우러나야 얘기 맛도 살고 취지에도 부합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심청전 본래 불가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효심 깊은 주인공의 성공을 기린 소설입니다. 환상과 이 현실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근데 영감께서는 사실적 감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니 이 효행이라는 덕목이 구체적인 줄거리 탓에 빛을 잃어 듣는 기쁨이 반감되는 난 천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생각엔 시대를 살아온 신념과 통찰이 담겨있네. 비장함과 기쁨을 통해 인간 존중을 꾀해보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이라고나 할까? 자네 생각이 개인적 인간성의 존중이라면 영감께서는 공동체의 존중을 말하고 있단 말일세. 개인적 꿈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의 유지가 개인을 꿈꾸게 하는 것이야.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유로운 삶을 소원하고 있고 자신이 왜 사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륜을 어긴 살인사건들이 생겨나는 이후부터가 세상이 변해가는 중도 아닙니까? 새시대는 새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맞서야 함에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흘러간 물줄기로 방안을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편측이 성행을 해도 온전한 뿌리를 가진 정통이 있어야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법일세. 그 정통이 이미 나에겐 유효시돼 사람들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는데도요. 자네에 대한 영감의 신뢰가 다했나 보고. 내 경고하지만 전기수라는 공분을 잊지 않아야 자네가 사네. 영감께 심한 곧불이 걸려 거동이 어려운 지경이었단 말해줄 테니 내일까지 틀림없이 준비해서 나와야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감께서는 틀림없이 이놈 목을 치라버릴 것이다. 내 말 겉으로 듣지 말고. 오, 금절여라. 눈빛을 보니 사람 잡는 기관에서 일하는 자가 많긴 하네요. 심장 떨려. 여보게. 이렇게 손 놓고 있다. 자네 단칼해주고 우리도 책 속에 갇혀서 영원히 빛을 못 본 채 죽게 되고 우선 저기 목숨부터 부지해야 되니까 저자가 말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 재구섭 해보세요. 결로 협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꾸며보시겠다. 가리든 나시든 간에 자네 목소리 지금 경각이야. 저 우들부들한 서술을 보고도 그러는가? 저기 자네가 정 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꾸며보세. 우리 생각이 자네 생각이고 자네 생각이 뭐 우리 생각 아닌가? 우선 말이야 그 저기 학식 높은 심학교와 현철한 각시 부인의 관계는 뭐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심학교가 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만 하다가 이 뼈가 물러앉아 안질뱅이가 되는 장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말이야 그 청이의 탄생에 비장함을 넣자고 했으니까 내 생각엔 말이야 심학교가 비상한 꿈을 하나 꾸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꿈이 길몽인 관계로 그 두 사람은 그 즉시 남녀 상멸지사를 시도하는 거야. 그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고 비극성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박씨 부인을 뭐 몇 달 끌 게 아니라 그 즉시 사막해버리는 거야. 이 산후조리 실패 같은 걸로. 그렇게 되면 애는 배고파 더 달라고 굴지. 이 줄져서 눕지. 그때부터 심학교는 동네 방네를 기어다니면서 이 젖동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조져. 조져서 묻어먹으면서 애는 폭풍 성장하는 거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 청이가 한 17쯤 될 때쯤 정성 부인 하나쯤 등장시키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 청이의 노심을 그냥 사설로만 나발나발 풀 게 아니라 이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청이를 바라보고 있나를 살아있는 인물로 대체하자는 거지. 네가 심청이냐? 과연 꾸밈이 없음에도 총기가 가득하고 맵시가 우아하여 국색이 따로 없구나. 애비를 향한 효심이 극진하다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선함이 온몸으로 배어나와 눈을 뜨고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다. 네 삶이 빈곤에 사는 것이 고달프다 하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픈고로 내 수양딸이 되면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을 것인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오늘날 승상부인의 존귀하신 처지로서 미천한 저를 딸로 삼으려 하시니 어미를 다시 본 듯 반갑고도 황송하옵니다만 은혜로운 말씀임에도 그리하겠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비록 제 팔자 남루하다 해도 다리 못 쓰시는 우리 부친의 사철 의복 조석 공양은 누가 있어 하겠습니까? 길러내신 부모 운덕이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저는 동양저주로 저를 길러주신 제 아비의 은혜가 너무 깊어 잊을 수 없으니 일시라도 쓰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과연 하늘이 낸 효녀로다. 노망한 여인네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걸 짚었구나. 대견토다. 가는 길에 의복과 양식을 내어줄 터이니 부디 마음만은 모녀간에 의를 두고 살자꾸나. 제법들이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 설비하러 간 청이를 기다리는 그 심학교 얘긴데, 그 지나가던 우연히 다리를 고쳐줄 테니까 쌀 100석을 달라고 하는 대목은 난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 딸을 기다리는 장면을 그냥 아주 처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학교를 깊은 물에 그냥 퉁덕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의 죽게 생겼을 적에 그 지나가던 중이 건져주는 걸로 설정하면 어떨까? 아니 중이 나온다고? 무슨 이유? 자네가 아까 이 작품은 불길 윤의 정신이 스며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불가와 어떤 연관성이 좋을까, 연관성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중을 등장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 쌀 100석을 부처님 전에 시주로 바치게 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청이가 뱃사람들한테 그 몸을 파는 편의성이 그냥 확실하게 되는 거지. 와, 저도 그 설정에 찬성. 어. 의원이 심학교를 측은히 여기는 척하고 사기꾼 침쟁이를 소개하는 대목은 그다지 공감이 안 가요. 피련의 고리가 왠지 허술하다고요. 듣고 보니 설득력 있는 설정이. 그리고 말이야, 그 저기 쌀 100석이 작다됐으니까 이거 이참에 그냥 한 500석으로 올리자고. 너무 과하게 보신 거 아니에요? 물가 고려해서 300석 정도가 좋겠어요. 300석 좋아. 야,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말이야. 청이가 그 인당수로 퐁당하고 빠지고 난 뒤가 문제인데, 자네는 용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한 상상을 주는 환상의 세계라고 했고, 대사원은 사실적 엄격함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청이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황후가 되라고 했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라고 이거. 자, 어떤 게 좋을지 우리 중지를 구하고 일로 와봐. 저기 그러니까 인당수에 통당하고 빠지고 난 그 뒤에 파편을 타고 스스로 노를 저어서 천국에 도착한다.
것이냐? 신청전 전체를 총 18마당으로 나눠 그 제목을 정하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일종의 이야기 짜임틀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세밀한 내용들은 빠른 시간 안에 메워놓겠습니다. 이야기 짜임틀이라 첫째마당 심학교와 박시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세히 설명하는 인물 소개편. 둘째 마당은 심학교의 아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필 편입니다. 셋째 마당은 태몽을 꾼 후 결실을 맺기 위한 부부의 운후 지전. 넷째 마당 박시부인 출산편. 딸을 천시하는 사회 풍조에 대한 경계도 함께 넣었습니다. 13째 마당 표류 및 천국 착륙편. 14째 마당은 천국 고관들을 만나 시를 겨루는 심원관. 16째 마당은 황제와의 조미 혼례편. 17째 마당은 두고 온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사부고편. 18째 마당은 마지막 마당은 황성 안전뱅이 잔치에서 이루어진 부녀상봉 심청의 최후편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약속한 날짜를 어겨 내 마음이 심히 동요하였는데 하루 참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고생하였다. 심기를 어지럽혀 수고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였는가. 논리가 정연하고 무엇보다 이야기의 품격이 있어 마음에 와닿는다. 물에 빠진 아비를 구해주는 몽원사 화조성행도 신선했고 심청이 천국 땅에 정착한 후 도관들과 한시를 겨루는 장면도 격조해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황제를 만나 시를 나누며 순정을 확인하는 것은 실로 온당했다. 그리고 정장에 이르러 부녀 상궁과 심청의 죽음이 비장하여 내 마음이 숙연하였다. 감사합니다. 향후 품이 있는 문체와 빳빳한 묘사로 살을 붙여 소설을 튼실하게 완성하는 것이 온전한 너의 몫이 되었다.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일로 치자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테지. 약속했던 나머지는 일이 마무리된 후 줄 것이다. 전하의 온양 행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빠짐없이 모든 것을 문자로 남겨 원본을 만들 것이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나 함부로 외출하는 일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올라가거라. 예. 자네는 저자를 잘 감시하여 저자가 제시한 내용 그대로를 서책에 옮기는지 확인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금발을 촉구하게.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만사형통이야. 박춘행의 떨떠름한 얼굴이 벌써부터 떠오르는데 두고 보게 전하의 마음을 움켜쥐고 노론 벽파의 신뢰를 확고하게 하는 시외로 삼을 테니까. 또 숨 쉬십니까? 소설 완성할 때까지 이 자리에 지키는 게 내 일이니 자는 것 말고는 시간을 때울 방법이 있나? 이 꼴 보기 싫으시면 이거 서둘러서 완성하시게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있어 건져줄까? 그때 마침 몽사 화주승이 시주집에 내려왔다 저를 찾아 올라가는 중에 비명 소리를 듣고는 의아해 그곳을 찾았더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걸 보곤 깜짝 놀라선 굴갓삼삼 벗어던지고 싶었던 죽장냠지도 벗어던지고 대민 버선수 딱 풀어 집세기도 벗어던지고 감았던 파랑 풀어 택발로 얻은 것도 벗어던지고 두터운 두비바지 밑단을 줄줄 말아 자개미에 딱 붙이고서는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으로 징검징검 갈아 들어가 버동대는 학교 허리 후려쳐 뚫녀쳐 뚫네 밖에 안 치고 큰 수만 돈 놀아시고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 행선 중 가끔 보던 남루한 잘매도 안전되겠던 것이었다. 재밌어요. 역시 잘하십니다. 야, 역시 장안의 제일 전기수답다니까. 이게 호들갑은 간거 아니 같이 밤새놓고 누군 연락에 얘기하고 누군 신나게 구경하고 안에 있는가? 뭐야? 야, 절묘한 늙자이네. 아니, 미운 중이 꽃갈 뒤집어 쓰고 남 입수한다더니만 아니 신명 날만 하면 불쑥 찾아와서 맥을 팍팍 끊어날 거야. 오셨습니까? 아, 연습을 방해했나 보구만. 내 전해줄 게 있어서 찾아왔네. 자, 내일 전하의 온양행차에서 입을 자네 의관이 있어. 이것을 보니 드디어 내일이 운명의 날이라는 게 온몸으로 실감됩니다. 모두가 기다려왔던 날이죠. 모든 게 자네 입에 달렸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네. 새겨두겠습니다. 내일 구연 때 악사를 차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얘기의 감흥을 높일 방도로 적절한 가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청하고 낙사들이 뒷달을 터이니 그중 필요한 사람들을 대기시켜 주겠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올 테니 의관 갖추고 기다리고 있겠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내일 나라님 앞에서 챙긴 의관이라는 거예요? 근사하군. 야, 이걸 언제 써보고 언제 입어보겠나. 예. 이제 만년 새로 이어진 설화 소설 심청전 나에 의해 새로 탄생되는 거야. 전하 앞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 최초의 소설이 되는 거지. 이 미천한 전기수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졌으니 그 명예를 기꺼운 마음으로 누릴 수밖에. 전하, 이제 만백성을 계몽하고 도덕으로 구제할 효행소설 심청전을 들으실 순서이옵니다. 소설은 장안의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전기수 신만덕이란 자가 읽게 될 것이온즉 낭독 시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황조 도화동의 성은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하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벼슬치를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날부턴가 기가 쇠하여 등뼈가 내려앉으니 이게 곧 안전뱅이가 될 조짐이었더라. 시골 삶의 공공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걸음걸이도 못하게 되었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만 본의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청렴하고 기계가 고상하며 모든 행동이 경솔하지 아니하므로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터이었다. 아내 곽식은 또한 현철한 데다 모란의 절개를 지녔으며 예기에 통달하여 제사 받들기 손님 접대하기 가장을 공경하는 일과 시사범전에 관한 것까지 무슨 일인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남편의 처지가 비난한 탓에 스스로 몸을 부려 품을 팔아야 했으므로 삭바늘과 삭발내진으로 360일 쉬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심학교 가슴에는 못다한 한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슬아의 1점 혈육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마누라, 당신과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 생에 부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도 못 쓰는 나를 만나 1시 반 때 놀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돈을 벌어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나를 보양해주니 나야 참으로 편탐하는 당신 고생살이다 저만이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스라의 자식이 없어 조상 제사가 끊기게 생겼으니 내 죽어서 황천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오. 옛 말씀에 세상살이 중 자식을 두지 못해 무한 죄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후사를 두지 못한 소첩의 죄는 응당 쫓겨날 수준이긴 하나 가군의 넓으신 덕에 지금까지 몸을 고정하였으니 몸을 팔아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니까 원하시는 일이라면 치정을 다하겠습니다. 이렇듯 대답하며 그날부터 부부는 몸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갑작 4월 초8일 박씨 부인이 꿈 하나를 얻었는데 천지에 상스러운 기운이 내리며 오색 체온을 부르더니 선인 농녀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소녀는 서왕모의 딸로 반도로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작하다 때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죄를 얻어 인간사회에 유배돼 가는 중에 제불구살 석가모니의 지시로 여길 찾아왔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박씨 부인이 잠을 깨고 이를 신기하게 여겨 남편을 깨우니 학교의 꿈도 한 가지야. 여보, 마누라, 예. 아니 무슨 조화로 같은 꿈을 한 이불 자리에서 똑같이 꾸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요. 현명한 내용으로 보나 옥녀의 기쁨으로 보나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소 여보. 두 사람 이심전심으로 태보인 줄 짐작하고 이를 기쁘게 여겨 오랜만에 이불 속 한 몸뚱이로 뭉쳐 뜨겁고도 간절한 운우 지정을 나누는데 부부 금슬이 부럽고도 아름답구나. 이렇다 귀한 태몽을 직접 자기들 육신을 부려 해몽을 한다. 그날부터 박씨 부인의 달거리가 끊기고 태기가 있었으니 이는 부인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셨습니다. 일수 슬프다. 세상사 애락이 누구에게나 있으나 운명에 휘둘린 가련한 여인을 용서치 않는 박씨 부인이 가만 생각하니 자기의 병세로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펼치는데 우리 부부가 희로하여 백년 풍부하고자 하였으나 제명을 못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죽는 난 슬프지 않다. 살아있을 당신의 초연한 신세 어찌 일어날지는 눈물 없습니다. 잠시가 무심하구나. 너나 자네 죽게 돼 한량없는 고충지안을 너로 하여 품게 하시니 집은 어미 살 자식이 생사가 무엇인지 사랑이는 잊을 뻔했어. 이 아이 이름을 심청이라 지어줘. 청이지를 꾸고 복주머니에 진지 붙여 함을 넣었으니 엄치랑 빛이랑 모두야 나쁜 듯 지어줘. 할 말은 이거나 못 참겠어. 이렇다
말을 맺고는 툭하면 박쥐부인 두 개가 옆으로 떨어지는데 수족은 늘어지고 코 밑에선 차가운 김이 나니 학교 비로소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실성발광을 하는 것이었다. 기덕어머니, 살아상전 내 아내 인심으로 보나, 다리를 못 쓰는 나를 보나, 애미를 잃은 어린 불쌍한 봐더라도 남은 것이 몰랑은 한 모금만 먹여주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순 엄마, 얘가 지금 배고파 울고 있으니 바쁜 걸음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첫 한 모금만 물려주구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기 아이인 양 저고리 옷구름을 풀어헤쳐 주시니 그 은혜 백홀난망입니다. 하늘의 도움인지 제석신의 도움인지 청년 잠정 없이 자라는데 세월이 여류하여 15세가 되어가자 얼굴은 일색이요 효행은 천성이로다. 소견이 능통하고 재주가 월등하며 부친에게 드리는 조석 공양 모친의 기제사를 능히 해내니 그 지극한 공경심에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저문 날에 먹이를 물어 부모에게 바치는 도리를 알고 박거라는 사람은 부모께 효도하여 반찬 공경 극진할 때 3살 된 어린 아이가 부모 반찬을 먹음으로 산 자식을 묻자고 아내와 의논하였답니다. 소녀도 어느덧 15세가 되었으니 옛 투자만 못할 망정 만난 음식으로 아버님 분량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로 험로한 길을 다니다 넘어지시면 몸상하기 십상이고 비바람 무릅쓰고 다니시면 연로하신 탓에 병환이 날까 염려가 되니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안에만 계시어요. 소녀가 혼자 밥을 빌어 조석으로 근심을 덜겠습니다. 심청이 그날부터 밥을 빌려 나갈 적은 빛만 남은 헌 저고리에 버선도 없는 집신발이었으니 폭풍 모진 추위 속 그 모습이 가련보다. 아, 세월이 흐르는구나. 효심도 따라 깊어지는구나. 얼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안 먹을란다. 어디가 아프시오 그러시나요? 제가 더디 온 게 괘씸하여 그러시나요? 네가 알바 아니라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아버지는 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하시더니 무슨 일로 제가 알 일이 없다 하시는 건지요. 소저 비록 불효이나 말씀을 피하시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가, 내가 너를 속일 리 없다마는 내가 사실은 어제 갈천에 빠져 죽게 생겼을 적에 저 몽은사 화주승이 날 꺼내주고 하는 말이 고향미 300석만 부처님 전에 시주로 바치게 되면 이 아픈 다리가 나 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길래 내가 우리 집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불쑥 약속을 하고 지금 여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후회하고 있단다. 아이고 이 주체.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 되니 지금부턴 그런 걱정 마셔요. 어렵게 하신 약속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 나을 수 있게 제가 300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야가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아니 우리 집 형편에 어디 쌀 한 선이도 씻겠느냐. 아이고 참.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안 될 게 무에 있겠어요. 제천 제불 속가연에 밝은
이렇게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부디 소녀 아비 허물일랑 이 몸으로 대신할 터이니 아비 다리 곧게 펴게 하시어 후일을 평케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천신님이 해신을 달래고 풍어를 기원하는 40년 재물이 돼 심청이의 몸을 정결히 하오니 이 낯살에 이르기까지 끼어든 각살을 풀어주시고 기없이 정결한 몸으로 저승에 당독해 하시려는도다. 가자 가라. 통투잡고 예틀고 팔인살에 이변살 동방살에 청동살 치동살에 대석살 성주살에 대북살 원진살에 군웅살 다 풀어줄 것이니 심청아 마음으로 지성을 올리거라. 하나 쳐라. 오늘 밤만 모시고 다시 못 볼 내 아버지. 이 악몽 죽어지면 누굴 믿고 살으실까? 부친 곁에 내가 있어 100세까지 공양타가 이별을 당하여도 마음극한 서름 증량할 길 없겠고 하물며 이런 세계별이 고급천지 우리 몹쓸 발자다. 내일 아침 돈눈에를 말뚝에 맬 수 있으니 부친 한 번 더 보련만. 밤이 가면 해돋는 일은 누구라서 막을 건가? 불쌍하고 가련한 하늘 같은 내 아버지. 바다는 성인한 듯 파도가 요동을 치자 선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심청이 깨어서 바다에 들러 재촉을 하였는데 심청이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드디어 뱃놀이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떠나옵니다. 저 먼저 죽어 하늘 높은 곳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온즉 천수 마치고 오르시는 날 맨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이할 것이니 이승에서 못다할 서러운 인연 저승에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아픈 다리 일으키시고 오래오래 수고 강경하시어요. 아버지! 영차 좋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뒤집어 쓴 채 거친 바다의 꽃 같은 몸을 던지니 그곳이 인당수요 그 처녀 이름이 심청이었다.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를 내려보고 있던 노팡상제께서 사해 용왕에게 분부하시기 연여 심낭자가
곧 그곳에 다다를 터이니 그대들은 대기하였다가 수정궁으로 영접하고 다시 내 명을 기다리거라. 이를 어길 시 사해수궁 제신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지엄하신 상제의 명받들어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심소저를 맞이한 상군은 따뜻이 영접하고 바닷속 진수 성찬을 차려 수정궁에 머무르게 할제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다시 사해수궁 용왕들에게 하교하시길 연여 심낭자를 옥정연화 꽃봉우리 속에 고이 모셔 오던 길 인당수로 털어내보내어라 하시었다. 헐수 뺑덕이네. 안에 있는가? 뺑덕이네. 나 여기 있어. 뭔 일인데 꼬랑지에 불부터 똥가가지 마야 방정 똥이야. 방정이라니. 기뻐서 마누라 찾는 걸 가지고. 여보 마누라. 내가 관가에 갔었는데 저 황성에서 안질뱅이 자취한다면서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한다니. 내 다녀오는 동안 집안 잘 살피고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서. 아따 그게 뭔 말이다요? 옆필 정부인데 옆편 내가 서방 가는 곳이면 지역이든 감옥이든 다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요? 내 말이 틀렸어. 아이고 인자는 어떻게 하는 말이 곱기도 하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러면은 저기 건너마을 김청자한테 맡겨놓은 산된장 중에서 50냥만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길을 떠날까? 그 말은 또 뭔 말이다요? 그 돈은 팔서 찾아가지고 살구값으로 다 쓰어버렸어. 아니 떡 먹고 싶다고 백냥 찾아다 쓴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살구값으로 그 많은 돈을 찾아다 썼다니까. 몸에 고갈돈 300냥 썼다고 이렇게 노여하신 거 뭔 게 내가 그 300냥만도 못하다 이 말이야? 아이고 얘라 못된 년아. 아이고 내 딸 청이가 인당수로 망동 갈 때 사후에 신세라도 위탁하려며 주고 간 돈인데 아니 내 가진 일이 무엇이라고 그 귀중한 돈을 살구값 떡값으로 날렸단 말이냐. 이 보리죽만도 못한다나. 그래 어디 갔어 먹고 나쁜데 무슨 일인지? 지난달에 발거리를 걸으더만 자꾸 싱것이 국내에 땡겼다고? 응? 밥보다 떡이 자꾸만 오르고려 쌓는 게 보시오. 아니 이거 태기가 아닌가. 아이고 아이 그런 일 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늦지막게 무사를 볼 모양이네. 여보 임자. 응? 내가 오해를 했어. 노여 풀고 우리 항상 잔치에 가서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옵시다. 오다가 멋진 단풍 구경도 하면. 이렇듯 말하며 행장을 꾸려선 뺑덕함이 앞장 세우고 학교는 엉금엉금 기억하는데 그 모습이 이해한다. 내 그것이야! 좀 같이 좀 가. 아버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세요. 저예요. 딸 청이에요. 어머마마.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저 이놈은 제 욕심 때문에 딸 자식까지 저 바다에 바친 아주 못된 애입니다. 황후마마 같이 존귀한 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황후마마. 제가 바다에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청이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세요. 네.
청이입니다. 이게 누구란 말이냐? 갑자 4월 초파일에 그 꿈에서 본 그红녀 얼굴이 아니라 정아 내 딸 정아, 정아 내 딸 정아. 여보시오, 세상 사람들 고진감래 흥진비례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려. 죽었다 환생한 내 딸을 찾았소이다. 황후화된 내 딸을 찾았소이다. 얼씨구 좋을씨구. 뭐야 이거? 나 이거 지금 서 있는 거냐?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이거 걸을 수가 있다.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 내 딸 청이의 효심이 하늘에다. 우리 부녀의 구한이 다 풀렸구나. 얼씨구 좋을씨구. 심하고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삼천 궁녀 옹이하여 내전에 들어가니 황제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심학교를 부원군에 봉하고 심왕후 자랄 때 젖을 먹여주던 부인들에게 일일이 가택을 내리셨으니 이런 후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아 기쁘다. 후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심왕후의 지극한 효심을 누가 생각지 않으리요.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리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얼굴을 들어 나를 똑바로 보거라. 말해보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능욕한 이유.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엔 빌사본대로 하리라 마음먹었으나 주상전하 앞에 선 순간 사람들이 즐거워할 내용으로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결국 의도적이었다 이 말이었다? 성경대 반응에 따라 차츰 제 마음이 열리면서 같이 얘기를 만들어가듯 정서가 교감되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일체가 되는 찬란한 경험이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너의 무도한 낭만이 내가 생각하는 고전의 향기를 무너뜨린 치욕의 사건이다. 소설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던 나의 충정이 하찮은 노래로 난관을 맞았으니 넌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것이니라. 하지만 전하께서는 몹시 흡족해 하셨고 대소실려 들듯 그러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사원 영감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됐다고 보는 게 옳은 건 아닌지요. 내가 구상한 얘기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너의 돌발 행동이 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헌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로한 것이라는 것을 왜 부정하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려하시고 마음껏 피어오르는 상상력을 인정하시어 제 얘기에 환호를 보냈던 유쾌했던 청중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 도련이! 난 내가 생각하는 엄숙함과 진지함은 지금껏 조선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넌 그런 나를 우롱하고 조롱했다. 내 명을 어긴 죄를 물어 네놈을 응당 죽였어야 하나. 임금께서 치하라 하셨으니 차마 죽일 수 없는 것이 원통하다. 그 대신 다시는 소설 따위를 읽지 못하도록 네놈 눈을 없애줄 것이니 그 고통을 되새기며 두고두고 속죄하거라. 그랬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그 3년 동안 희질이도 고생했나 봐요. 앞에 안 보이는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끼니라도 한 끼 제대로 때울 수가 있나. 온양행차 이후에 집에 몇 번 찾아갔었지만 빈집에 거미줄만 쳐져 있고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집안에 병고가 생겼나 보다 하고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아이, 높은 양반이 눈치 주고 멀리 쫓아냈는데 누군들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그분이 탄핵이란 걸 바꾸보니 봉안이 풀어서 이 정도인 거지. 탄핵을 받아요? 예, 그의 눈치진 일이 결국 탈로가 났단가 봐요. 아, 당파 싸움에 애먼 사람만 절단 난 거지. 그랬던 거군요. 그런데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요? 2년 전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유명한 정규수 양반 아니겠어요? 저도 몇 번인가 구경한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상해 내물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과부 신세로 고적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 붙이고 살 붙여가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극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무탈히 거둬주셨으니. 한동안 잠도 안 자고 그 책만 썼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눈으로 뭘 쓰느냐고 그 바가지를 툭툭 긁었더니 시만으로 쓴다나 뭐라나. 그리고 어제 드디어 다 썼다며 금평마을에 가면 황대평이란 정기수가 있을 것이니 보통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군요. 예. 난 그저 어르신께서 찾는다는 말만 듣고 허겁지겁 여기까지. 아니 그런데 이가 영 깰 생각을 안 하시네. 고난 잠을 며칠간째 자고 있는 건지. 내버려 두세요. 며칠 밤을 샜다면 피곤하실 겁니다. 저야 여기서 기다리면 될 일이니 주무시게 내버려 두세요. 미안해서 그러지요. 밖에 누가 왔던가. 황대평이란 분 모셔왔어요. 수고하셨네. 얼른 안으로 모시게. 저 먼저 들어가세요. 몸이 쇠해서 오래 얘기하기도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이 긴 고생들 하는 마을에서 뭐라도 죽지 않고 산 것만 용하지. 정말로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수장을. 여러모로 보아 이제 오래 살긴 틀린 것 같네. 몸이 마음을 다쳐서인지 많이 쇠했거든. 그래도 할 일이 하나 남아있어. 꼭 자네를 만나고 싶으면 학교 무엇인지요? 심청전이 워낙 청사평화가 심했던 저희의 소설이지.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겠지. 이제 더는 그 행동을 멈추 이 소설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 수고스럽겠지. 자네가 그 책을 필사해서
모든 전기수들에게 돌렸으며 이 귀한 소설을 저에게 자네가 내 뜻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 저는 주상전하 앞에서 읊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지만 이게 뭔가 짚어낼 수 없는 여운의 부족으로 늘 아쉬움이 남았었지. 최근에야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느껴졌던 건지 온몸으로 깨닫고 나서 체득이 된 후에 새로 보강한 걸세. 온몸으로 체득을요. 삶을 대하여 심학교의 처절함과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지. 안전뱅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천추의 한 삶에서 배워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꾼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무속의 요소를 걷어내 다시 쓴 것이네. 그래놓고 보니 비로소 세상에 내놓을 만해졌어.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이 수장어른 실력을 검서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그렇지 않을 거야. 전에 나와 다른 장점이 많은 친구 아닌가. 다만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청계 수표교에서 내 입으로 설해 완성해보고 싶은 소망이에요. 기력이 달려 어렵겠지만 자네가 날 청계까지 데려다 준다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싶어. 그래줄 수 있겠는가? 수장어른 어렵겠는가? 아닙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고마워. 사실 난 지금도 내가 한 일이 옳은 것이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어찌 옳고 그런 일을 가름할 수 있겠나. 다만 난 방식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는 이를테면 대사원이 눈에 보이는 실체 그대로 저기 저 중천의 달을 또렷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니. 난 달이 가진 수백 개의 환상과 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할까. 달이 있으면 달빛도 함께 서리는 것이거늘 달무리가 가진 아름다움은 저쳐도 어찌 보이는 그대로만 달을 얘기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섰던 것이었어.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같은 인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게 뻔하니. 때가 돼 내 얘기도 낡은 것이 되면 그땐 누군가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그런 각색과 윤색으로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나. 전 역시 수장어른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차차 알게 될 것을. 부디 이 심청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주길. 그리고 여전히 작자 미상으로 남겨 이 소설의 글쓴이를 정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야 이 소설이 특정한 누군가의 훈계나 계몽이 아닌 우리들의 상상과 꿈으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 행복한 소설이 되지 않겠나. 이 되는 게 내 마지막 소망일세. 내 마지막 소망. 청정 여러분들, 기체의장 만강을 하십니까? 제가 무심하게도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배웠습니다. 뜻한 바 있어 세상을 떠돌며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자잘한 인생 사례들을 욕심껏 구경하고 돌아봤더니 세상 구경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세월이 그냥 흘러 저도 이렇게 덧없이 변했었죠. 그 까닭에 제 얘기는 녹리고 여러분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이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 구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청전을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예? 들으신 적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들으신 적 없습니다. 심청전, 비로소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비밀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마음의 처마 끝에 웅숭 깊게 빛나는 효심 하나씩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옛날 황주 동화동에 성은시며 이름은 학교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때대로 벼슬 칠을 한 노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기가 쇠하여 눈이 보이질 않으니 이게 곧 소경이 될 조짐이었더라.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했는데 그로 인해 빚어질 일들이 앞으로는 장감이요 뒤로는 태산인지라 세상 가장 곤혹스럽고 서글픈 게 소경의 서름이었도다. 보지 못하는 슬픔을 안으로 삭히고 그 섬은 심장에 쌓아두니 내뿜는 게 비련이요 토해지는 게 한탄 아니겠는가. 더구나 시골 살림의 곤궁한 신사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앞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마는 우리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점점 정직하고 기계를 고상하여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 모두 입을